보통의 존재, 보통 사람들. 샷하면? 아, 나 아빠지. 아빠다. 근데 너만 키웠니? 그러니까 아무나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내 죽음보다 아이의 죽음이 더 안타깝고 더 절박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이가 사라지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네. 주부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글 쓰는 활동가 조연호입니다. 남성은 아이 기르는 유전자가 없다 라고 피하기도 하고,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지 잘 못해, 그리고 남자랑 여자랑 잘하는 영역이 있지 않아? 라는 어떤 그 관행적인,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지 못했던, 기저귀에 잘 들어오고 가지도 못했던 남자였는데, 둘째를 육아하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하고, 나중에 이유식도 만들어보고, 뭐 두 아이를 동시에 케어도 하고. 두 번째는 육아는 남녀 평등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공동 육아로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육아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같이 해주는 공동 육아. 그래야 아이들도 균형 있게 크고 또 안정감 있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책을 쓸 수 있는 동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또 둘째를 제가 품에 안고 분유를 먹이는데, 실수로 큰딸이 라면을 엎은 거예요. 얘네 또 혼날까봐 울기시작했죠. 바닥에 하얀 분유가 널펴져 있고, 한쪽 구석에는 라면이 쏟아져 있고, 진짜 머리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핑 하면서 새하얗게 됐어요. 이때 나는 누구이고 나는 뭘 해야지? 한 5초 정도 정적이 흐르고, 아, 나 아빠지. 아빠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데려가서 씻기고, 그리고 첫째한테 잠깐 둘째를 맡기고 다 정리해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다시 라면을 끓여주고 다시 분유를 먹였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아, 나는 이제 아빠가 됐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체벌이었던 것 같아요.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냥 경험으로만 하다 보니까 저도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많이 했던 거죠. 체벌에 대한 어떤 기억이 가장 안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안 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혼은요, 두 사람의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감정과 더불어서 신뢰, 그리고 책임이 같이 있어야겠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부모의 행복도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바뀌지 않는데요. 둘째가 생기게 되면 그 행복 정도가 확 떨어진답니다. 부모가 지치는 거죠. 이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 아이들이 귀여워, 사랑해,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책임인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낳고 잘 기를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두려움 혹은 좀 부담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둘째가 태어나면 부모 두 명의 행복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상쇄해 주는 것은 두 아이의 행복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행복의 총합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우리가 하나의 최초의 공동체로 봤을 때 공동체의 행복도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부모의 역할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책임을 좀 갖자. 가족은 최초의 공동체이지만 남이 아니라는 좀 개념이잖아요. 너무나 가까운 관계여서 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프거든요. 부모의 어떤 분신 이상입니다.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정서를 반영하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어떤 특수성,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최초의 공동체가 잘 가꿔지고 그 마음이 그대로 사회로 이전이 된다면 조금 더 타인을 좀 더 배려할 수 있고, 그러면서 타인과의 어떤 균형, 그 다음에 평등, 또 타인의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는 뭐 이런 것들에서 배려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공동육아, 그리고 또 결혼은 참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둘째는 아빠가 다 키웠어요. 약 70%는 동의합니다. 근데 너만 키웠니? 당연히 질문이 있었죠. 어그로를 좀 끌 수 있는 제목이었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내가 읽었을 때 불편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런 걸 굉장히 감안을 해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내가 너그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예. 네, 이거는 뭐 미사유를 흔히 말하는 옛날 같은 뭐 샷하면
뭐 이런 얘기도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거 가끔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쪽도 농담을 하는데 차라리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좋은 점이 제가 좀 자유롭습니다. 뭐 책도 조금 편하게 썼던 거고 짧은 기간에 제가 6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게 또 아내가 경제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내의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게 또 논리적이잖아요. 다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 좋았던 것 같고 안 좋은 점이라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그렇죠. 남자가 여자보다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확실히 밀리죠. 뭐 저는 여러 가지로 안 됩니다. 직업도 안 되지만 학벌도 안 되고 하물며 나이도 안 돼요. 저보다 연상이에요. 뭐 가정 형편도 그렇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결혼으로 따지면 수지맞이 장사라고 하는데 뭐 그걸로 저는 단 한 번도 열등감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근데 남들의 어떤 시선들이 있을 텐데 저도 거기서 조금 자격지심이 가끔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돈을 못 버나? 뭐 이럴 때가 있는데 뭐 이거는 되게 작은 부분이고요. 아내가 뭐 서울대 법대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나은 거죠. 저는 책을 쓸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있는데 아내는 한 곳.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뭐 억압하고 그래 너 잘났어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훌륭한 여성이었던 거죠. 네, 대구 여자 좋습니다. 네. 제가 아는 영역까지 올라간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꽤나 좋은 제가 평을 얻고 있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대구이기 때문에 육아하는 남성은 인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감정이입이 굉장히 좀 잘 돼요. 제가 작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만약 국문과나 이런 거 했으면 소설을 썼을 거예요. 시나. 왜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감정이입이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울면 마음이 되게 굉장히 아프고 아내가 울면 가끔 따라 울 때도 있고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서 굉장히 울 때가 많아요. 격하게 운 거는 그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어떤 작품을 읽고 그거를 책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절박하더라고요. 거기 그 흑인 엄마가 특히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아빠로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뭐 지난주에 읽었던 쿠오바디스라는 이제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성 베드로의 어떤 모습들, 순교하는 장면들, 저렇게 기독교가 잘했는데 왜 요즘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거든요. 반성도 하면서 좀 눈물이 나더군요. 예. 노벨문학상 필독서라고 해서 되게 괜찮잖아요, 제목도. 근데 착각을 하나 한 게 있어요. 노벨문학상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근데 노벨문학상이 어렵다는 인식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책 좀 본다 라는 사람이 한번 볼까 말까 한 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딜레마가 있는 좀 책이고요. 어느 날 책장을 이렇게 세다 보니까 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좀 한번 장르를 한번 좀 파보자. 근데 마침 보이는 게 대학 시절 읽었던 카미 전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노벨문학상 작가를 한번 파보자. 그게 200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15년 이상을 전 노벨문학상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거죠. 읽은 거에서 끝내지 말고 조금 소개도 좀 해보자. 인터넷 매체하고 브런치라는 곳에 꾸준히 좀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눈물이 많아요, 저는. 네. 저 음악 듣다가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적 감성이 좀 있어서 원래 내가 정치학을 안 했으면 내가 분명하게 지금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아나랑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줄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딸이 줄넘기를 열심히 해요. 살도 빼고 또 운동을 한다고. 저도 굉장히 또 줄넘기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뛰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와 아나는 내 두 개의 심장이다. 모든 부모는 내 죽음보다 아이의 죽음이 더 안타깝고 더 절박할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이가 사라지는 것보다. 눈. 아내한테는 항상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눈입니다.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나에게 눈이 없는 장님과도 같습니다.
아빠 뭐해? 빨래하는 빨래를 개는 거 아니고? 그렇지. 빨래는 세탁기에 돌리는 거랑 이렇게 개는 것까지 해야 빨래가 다 하는 거야. 그래? 누구 옷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 누구는 잘 모르겠네. 그래? 그러면 누구 옷이 제일 빨기 힘들어? 다 똑같아. 세탁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 건조기보다 세탁기가 더 전기세 많이 들어? 아마도. 모르지. 근데 이거가 되게 조금 드는 건 확실해. 전기세 엄마가 다 내지. 여기 뭐가 다 있어. 그리고 아빠 회사도 그만뒀다며. 아니야 다시. 아 그래? 예전엔 백수였는데. 예전에 백수는 아니고